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HLB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그동안 기다렸던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중한 때 12%까지 급등을 하면서 오늘의 소식에서 일단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건 해당 이슈가 사실 그동안의 이런 하락폭을 디디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거라면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 사실 이 결과들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오늘 해당 이슈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HLB 대응하시면서 수익 또는 이 손실을 좀 줄이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튜브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관련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1시 27분 점심시간 직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HLB 가남 신약 FDA 지적사항 완벽을 보완하고 19일 날 타입 A 미팅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뭐 해당 내용 보시게 되면 가남 신약 리보세라닐 플러스 캄렐리주막 관련해서 일단 두 번의 보완이 떨어졌고요. 우린 이미 항서제약에서 CMC 제조 설비 과정에서 보완 사항을 지금 준비를 해서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는 것들은 아마 주주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번에 완벽 보완을 했다라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우리 원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공지사항입니다. 43분 전에 게재가 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항서제약과 엘레바는 FDA CRL 보안 요구 사항 및 PAL을 통해 제기한 마지막 지적사항 한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보완한 내용을 FDA와 농의하여 확보한 뒤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전략하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6월 19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FDA의 타입 A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7월 중으로 예상되는 FDA와의 타입 A 미팅을 통해서 이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속히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 역시도 조속한 신약 승인이 나와줘야지만 그동안 하락했던 일단 고점 대비 마이너스 46% 가까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 거의 대부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0%에서 30% 구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짚어 넘어갈 게 일단은 이 그동안 사실 이 두 번의 보완 사항을 보게 되면 어떤 보완 사항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PA를 통해서 제기된 마지막 지적 사항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점은 정확히 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뉴스에서 혼용을 하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타입 A 미팅 신청이 잡혔다라고 해서 타입 A와 클래스 1, 클래스 A, 클래스 1과 혼용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타입 A와 클래스 1은 다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FDA에서는 보통 미팅 일정들이 잡히는데 타입 A부터 BC까지 세 가지로 미팅을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타입 A 같은 경우는 주로 임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FDA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일반적인 미팅, 즉 이 보완이라든지 일부 제반 사항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는 일반적으로 쓰는 보완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B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많은 요청, 그러니까 이 FDA의 신약 허가 되기 전에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들, 우리 뭐 네이처셀을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타입 B 미팅을 통해서 네이처셀이 사실 일정들에 대한 이런 일정들을 잡았었죠. 타입 C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다른 성격의 아예 다른 부분을 가지는 게 타입 C. 결과적으로 타입 A는 보편적으로 보류가 떨어졌을 때 누구나 신청하는 스타일이 타입 A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타입 A다 보니까 이거를 클래스 1이라고 오해를 하셔서 클래스 1이라면 앞으로 2개월 있으면은 사실 뭐 결과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증권가 찌라시라든지 많은 유튜버들이 이 타입 A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클래스 1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주주분들 중에 클래스 1이 모르시는 분들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FDA는 보안상이 떨어졌을 때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클래스 1은
간편 심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보안사항 자체가 좀 간단한 서류 몇 장, 아니면 간단한 절차 몇 장으로 금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클래스 A, 클래스 1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뭐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허가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대신 클래스 2는 이전에 HLB가 작년 5월 달이었죠, 여러분들. 작년 5월에 떨어진 게 클래스 2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이상의 과정을 걸쳐서 결과적으로 8개월 만에 저희가 재신청을 들어갔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클래스 A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또 빠른 조기 뭐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 찌릿을 통해서 그 타입 A에 대해서 클래스 1과 혼용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HLB의 이런 없는 내용을 통해서 사실 세력들이 개인들의 이런 진성 물량들을 덜어내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 적어드릴게요. 클래스 1과 타입 A는 성격이 다르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성격이 다르다라고 그냥 다르다라고 할게요. 다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정확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는 오인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오늘 이 분봉 차트를 좀 볼게요. 왜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냐면 지금 증권가 찌라시들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원래 세력들은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실 심리를 흔들어 놓고 어떻게든 주식을 개인들의 진성 물량들을 흡수하려는 성향들이 강하거든요. 오늘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서 사실 하단에서 박스권 흐름들 가져갔죠. 장 시작하자마자 오늘 당일 저점인 마이너스 3.88%, 88%까지 내린 48,350원까지 누른 뒤에 보시게 되면 일부 매집 흔적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오늘 11시 40분에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 게재된 시간이 11시 45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블로그 게재 시간보다 빠르게 뭔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가가 12.13%까지 56,400원까지 먼저 올려놓고 거기서 윗꼬리를 달아버리죠. 무슨 말이냐? 외인들 물량들이 출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오지 못해도 급격하게 올라가다 빼다 보면 이제라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에서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죠.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강력한 매집봉들을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가짜 뉴스 통해서 한번 흔들거나 찌라시 통해서 흔들 수도 있다. 지금 이 6월 19일 날 미팅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맞아요. 그렇지만 타입 A와 그다음에 클래스 1은 다르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개인들 다시 일봉 차트로 가겠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난 고점 97,600원부터 지금 하단 라인까지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너스 46.97%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HLB 비중이 많으신 분들 계시고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HLB 지난번 우리가 한 번에 이 실패를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한 번에 실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자, 요때였죠. 제가 작년도 5월 달에도 사실 많은 영상들을 23년도였죠. 24년도 5월 달에도 많은 영상을 드리면서 HLB가 이 첫 번째 보리가 떨어졌을 때 두 번의 한가가 나왔죠. 45,150원까지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HLB가 사실 이럴 때는 보류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심사만 들어가더라도 차트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거의 90, 80에서 100%까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달랐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한 번의 보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보류를 통해서는 이 박스권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저점 똑같은 45,150원인데도 여기서 보면 매집 물량도 있었지만 그 이틀 연속으로 강력하게 매도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다 보니 일단은 거래량들 죽어가면서 스테이 멈출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 안에서도 실제 다시 매물대 하단에서 매집봉들이 연출이 되면서 오늘 어차피 6월달 들어서 재신청할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머물고 피하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이 343%가 터져주면서 매집봉들이 연출하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저는 되려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 잡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역발상으로 들어가자고요. 만약 신규 매수를 통해서 우리 HLB가 신약 허가까지가 아니라 허가를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기대감에 상승하는 장이라면
작년 5월 달과 비슷한 흐름들을 이제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전 고점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55% 이상의 상승력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리 들어가서 9만 원대까지 상승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예 첫 물량을 잡으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80에서 90%까지도 상승 여력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두 번의 보류가 있었어요. 이번에 반드시 통과한다는 전제 아예 내가 목표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에 먹는다 하시면 지금 신규 매수 분들은 약 80%에서 많게는 90% 정도까지는 전 기대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80에서 90%. 하지만 자, 반대로 내가 이 허가까지 기다리면서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변동성이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이미 매집해 놓은 흔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을 주고 간다. 그러면 어떤 변동을 주고 갈까요? 자, 다시 한번 작년 다시 5월 달로 좀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차트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5월 달에 보시게 되면 자, 고점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주죠.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저점을 주고 나서 변동성을 주고 나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고 나서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죠.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의 변동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달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일단 두 번째 보류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 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하에 따라서 이 전까지 클래스 발표 전까지 기대감으로 먹고 나오고 만약 클래스가 발표됐다면 변동성에서 추가해서 다시 가져가서 약 이때부터는 좀 수익률을 좀 크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1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저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어차피 HLB 입장에서는 지금 리보세라닙과 카넬리 주막이 마지막 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능하지 않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리보세라님, 이 카넬리 주막과의 이런 특허 관련해서 문제가 보면 올해까지 일단 완성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기간들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HLB 입장에서 이번에 정말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만큼 HLB가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기대감에 상승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은 시간에 잠깐 HLB로 바꿔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HLB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 보통 제약회사들은 매출을 기존적인 매출을 잡힌다고 하더라도 연구 비용이라든지 임상 비용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매출들이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 이번 연도까지도 마이너스가 적자되면 4분기, 4개년도 연속 적자 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HLB 그룹 입장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통과가 되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9월 안에 통과를 시켜서 실제 미국으로 납품을 시켜서 매출들을 발생을 해야 이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향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어떻게든 이번에는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150에서 200%의 수익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들이 이미 매집해놓은 흔적들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벌써 HLB가 한 달 동안 개인들이 342억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그렇게 지쳐있는 이 주식이 어떻게 340억을 담았지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 계좌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있죠? 큰 손, 결과적으로 개인 계좌를 쓰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외국인 계좌를 쓰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세력들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빠질 때 다시 한번 매집하는 적들도 많죠. 결과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세력들은 어떻게든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금융투자 역시 100억 이상, 좀 이상하죠. 100억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재료적인 부분에서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HLB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보통 주식할 때 장기형 투자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로우 리스크, 좀 리스크는 적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길 원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리턴을 크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들은 뿜어져 나온다면 안전하게 8, 9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자리 나쁘지 않고요. 추가 매수 자리를 굳이 잡아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52,000원 이하라면 지금도 저는 자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메모를 할게요. 추가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2,000원 이하에서 내가 지금 투자금 생각하시는 거에 약 10분의 1, 지금부터 10번을 나눠서 들어간다. 10번을 나눠서 들어간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필수적입니다. 귀찮게 어떻게 돈 버는 때는 귀찮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눠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거기서 추가 변동성이 있다면 또는 주식이란 건 물타기만 할 게 아니라 불타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로 급하게 상승할 때 자리가 온다면 여기서 그렇게 다시 들어가시더라도 지금부터는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나눠가셔야 된다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집 스타트 구간은 맞다. 그만큼 거래량은 폭발력이다라는 얘기 한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얘기가 장황했던 것 같은데 저는 HLB 관련해서 워낙 오랫동안 영상을 찍었고요. 관련 내용들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여러분께 안내드렸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2007년, 2008년부터 제가 2018년까지 증권 투자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HLB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들이 좀 강하게 매집해놓은 종목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셔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만약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타점적으로 혼자 잡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들 있으실 텐데 우리 성공투자연구소 지금 조회수 옆에 더보기창을 눌러보시면 이 김도진 소장의 구독자 혜택이라고 해서 무료 혜택들 신청할 수 있는 이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더보기 누르시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분석 및 대응 전략 뭐 여러 가지들 잠시만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분석 및 대응 전략, 뭐 단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만약 HLB 관련해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거 체크하시고요. 밑에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넣으시고 본식을 원하는 종목 HLB죠. HLB라 쓰시거나 아니면 H라 보내주시고 본인 평단 그리고 투자금 대비 비중이 있으시죠. 이 비중을 함께 보내놓으시면 여러분 이 타점에 맞는 또는 전략에 맞는 부분들 저희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무료 이벤트 중에서 이 HLB뿐만 아니라 단타나 또는 종가 베팅에 관련한 수익들 종목 추천도 받고 싶다. 또는 지금 앞으로 대세 상승장을 통해서 섹터별 주도주 종목들을 자료를 통해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복 체크가 가능하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 뭐 사실 이 단타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조건 검색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5% 7%까지 자동으로 검색하는 이런 검색기에 대한 문의들도 많이 주시고요. 이런 분들은 단타 종가 베팅 이 체크하신 다음에 문의사항에 단타라고 보내놓으시면 별도로 또 추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만약 나는 종가 베팅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단타나 종가 베팅 선택한 후에 문의사항의 종가 베팅을 따로 기재를 해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 통해서 하루 7에서 15%까지 나는 수익 종목들 통해서 여러분께 제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개인들은 투자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 단타나 단기 대응을 잘못하시면 되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링크란에서 마지막 세 번째 대장주, 이 대세 상승장의 대장 주도 테마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가 더 중요하다 보는 게요. 지금에서 이미 뭐 조방원 섹터들 또는 전력 소비주들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안 오른 섹터가 바로 소재 부품 장비단입니다. 반도체, 냉각 시스템, 에너지 관련주, 방산주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냉각 시스템이라 따지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관련주들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참 좋죠, 그죠? 그리고 뭐 BHI라든지 우리기술 오늘도 급등들 하고 있고요, 참 좋은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게 제 4세대 SMR에 대한 준비들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잘만 준비하시면 300%그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을 미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냉각기를 경수로 시키는 걸 이제는 벗어나죠. 4세대는 소듐이라든지 리튬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한두 종목만 아시더라도 저는 어떤 종목인지 이미 재료 모든 주식은 왜 사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사실 이 변동성이 나올 때 눌릴 때 한번 힘있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라든지 또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살 때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변동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전략까지 이런 걸 꼼꼼하게 짜놔야 사실 대장주 총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반도체 소부장부터 냉각 시스템 이 4개 섹터에 당해서 각각 2종목씩 준비를 한 종목들과 또 재료
그리고 매수 매도 전략까지 준비한 아예 자료를 준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렇게 대장주 통해서 좀 이 3분기, 4분기 때 더 큰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해당 링크 말씀드린 링크 중에서 이 세 번째 겁니다. 중복 체크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섹터별 주도주 종목 2주에서 4주 요거까지 같이 체크하셔서 문자 제출을 하신다면 저희가 또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HLB 지금 현재 흐름들 그동안에 사실 기다렸던 만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영상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 회복하셔서 여러분들 손실폭 다 줄이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